네, 증시 전반에 대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또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0원 넘게 오르면서 1,383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급격하게 올라서 1,400원을 터치를 했다가 그래도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널뛰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절대적인 환율의 레벨보다는 방향성이 향후 조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높은 환율 대비해서 CDS 프리미엄이 사실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 평균치를 여전히 지금 조금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높지 않은 변동성을 좀 감안을 했을 때 향후 이제 투자자들의 베팅은 원화의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외국인들이 아시아 증시를 찾는 전략이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가장 저렴한 증시와 기업 또 국가를 많이 찾고 있고 작년은 대표적으로 일본이었고 올해는 그 주인공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실질 실효환율을 보시면요. 네. 지금 한 92포인트에 머물러 있는데 코로나19를 제외하고 2012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타 국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환율이 사실 미중 무역 갈등 이후로 조금 높았다는 점에 의해서 그만큼 통화 가치가 여전히 되지 않았었던 구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반대급부로 조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 네. 아래서 달러 고평가가 점차 완화가 되고 또 저평가 해소를 도와줄 무엇보다 저희가 수출 사이클이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요 수출 산업들의 성장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시아 증시 내에서 원화의 그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이제 저희가 노이즈가 지나간 이후에 펀디멘탈에 집중하게 되면서 오히려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저희가 연장이 이제 환율 효과가 조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내 이제 주도주를 이제 수출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방어력이 또 높아지는 국면이 하반기 때 수출주 중심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앞서 설명한 전제 조건 하에서는 코스피 여전히 저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증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제와는 달리 외국인이 이 시각 현재 선물 쪽에서 10,000개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약간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출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은 구간이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그 반도체 중심으로 네. 수출이 이제 과거 회복 국면 대비해서 속도 자체는 지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모멘텀도 사실 지금 조금 둔화가 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꺾이지 않는 국면이다. 플러스 저희가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뭐 사실 저 PBR뿐만 아니고 IT 쪽에서도 이제 깃든다라고 감안을 네.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원화 수준에서는 같은 가치로 많은 양을 더 매수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또 좋은 구간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수 기회로 이제 외국인들이 또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 지표가 조금 변곡점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저희가 26일 날 PCE 지표가 발표가 될 네. 예정이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PCE 지표 결과에 따라서 금리라든지 달러의 부담에 대해서 방향성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외국인들이 아시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점차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쪽이 또 반도체가 될 텐데 일단은 뭐 ASML 약간 부진한 실적, TSMC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약간 하향 조정을 하면서 뭐 PC 수요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반도체주가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TSMC가 메모리 제외한 반도체 시장 성장이 이제 10% 원래 이상이었다가 10%대로 이제 가이던스를 소폭 하향 조정을 했고요. 가이던스를 낮춘 이유를 보자면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조금 부진하다라고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이게 반도체로 조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이제
이제 같은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컨콜을 통해서 파운더리를 중심으로 올해 매출을 28% 정도로 성장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이제 주력했던 뭐 메모리 쪽은 조금 약간 톤다운을 했지만 AI 수요는 건재하다라는 점을 이제 TSMC가 한 번 더 조금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 좀 더디게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AI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중심이 되는 또 AI 내러티브 중심이 되는 증시의 상승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연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무엇보다 증시 전체 방향성에 있어서 매크로 환경과 실적도 IT 사이클 업황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 연준의 그 보험성 금리나 시점을 조금 진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 확인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요. 저는 여전히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PCE 지표 말씀을 드렸는데 CPI보다는 PPI와 항목이 유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CPI는 조금 시장 컨센을 비껴나가긴 했지만 PPI 지표는 이제 시장 컨센을 하회한 지가 한 두세 달 정도 됐거든요. 이게 시차를 두고 조금 반영을 하고 PCE 지표가 이제 주거비에 대한 비중도 조금 낮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튈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 연내의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이 지금 매파적인 기조를 이제 조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베이지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3월 FMC 회의 의사록을 통해서 이 인하 시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 수는 없지만요. 연내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높게 사고 네. 있고 그런 약간 소비라든지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지표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오늘 특히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 시 매수 전략에 대해서 앞서서도 저희가 도움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도체에 너무 또 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의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증시 레벨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사실 증시 상승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좀 건전한 증시 상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가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그 퀄리티 주식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증시 사이클 상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약간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퀄리티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금리 인하의 그 막바지 국면 시점에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험성 금리 인하 단행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연착륙에 대한 평가를 받았던 95년도 사례를 조금 꼽아보자면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95년 상반기 당시 미국 증시가 조금 좋았고 사실 스타일 쪽에서도 이제 그 퀄리티, 특히 이제 테크 업종이 조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크 업종에 있어서 그럼 향후 그러면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거냐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 이익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후에 이제 이익 비중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테크를 비롯해서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통신 금융 쪽이 좋았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그 이익 모멘텀으로 보자면은 테크 업종의 영향력이 여전히 조금 높은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쏠림 현상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 물론 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도 그렇지만 반도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많이 산 것이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쪽도 실적이야 좋지만 최근에 저 PBR과 관련해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많이 받았던 종목군이잖아요. 금융업종과 함께. 하지만 또 고점을 찍고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또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밸류업 프로그램은 사실 이벤트보다는 저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투자자들이 이번 총선 결과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약간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다행히 이제 여야권이 모든 금융 규제에 대해서 다 이제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대척점에 있는 점이 몇 가지는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조금 보면은 기업들의 가치 제고가 결과적으로 저희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 자체를 모두 백지화하는 것은 사실 범야권 쪽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방식을 좀 저희가 기존에 약간 그 핵심 포인트로 조금 잡았다면 이 방식에 대한 부분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속이라든지 증여세라든지 법인세 완화는 사실 이제 좀 부자 감세로 이제 보는 측면이 지금 법야권의 대다수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2022년부터 약간 상법 개정에 대해서 약간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이 이제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를 보자면 대표적인 또 저PBR 업종인데 사실 이제 저PBR 업종이 이제 밸류업을 하게 되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우수해서 배당이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제 수출주 이제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좀 기울기는 완만하게 좀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이제 수출 내에서도 업황 자체는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연내 관련 업종도 사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을 맞아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이 이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물 매도 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18년, 19년 금리 동결 구간에 평균적으로 받았던 이제 트레일링 PBR 0.93배, 즉 한 2,550선에서는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자면은 변동성이 조금 높아진 상황이고 특히 저희가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크게 이제 펀디멘탈에 훼손이 되고 있진 않지만 외생 변수인 이제 금리와 달러의 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고 멀티플의 제한적인 상승 여력 아래서 방어력이 높은 기업들과 업종을 찾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어력이 높을 기업들은 사실 수출 기업 쪽에 조금 몰려 있다라고 지금 당장은 좀 생각이 드는 게요. 환율 효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 이후에 수출 기업들이 이제 예상한 올해 환율 예상치가 1,280원대입니다. 저희가 이제 1,300원 후반대를 바라보니까 그만큼 이제 저희가 환율 효과가 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이제 수출주들의 환율 효과가 좀 더 연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변동성에서 좀 강한 업종,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퀄리티 업종 비중이 높고 환율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